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중국에 패싱당한 윤석열 외교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18일 밤 귀국했습니다. 공들여서 준비했던 한중 정상회담은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는 실속 없이 무려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는 4시간, 일본과는 1시간을 할애하여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국은 패싱했습니다. 멕시코, 페루, 피지, 브루나이 정상과는 만나면서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을 두고 한국 외교의 대실패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미국, 일본의 편중된 외교를 통하여 중국 견제와 봉쇄의 선봉장에 나섰는데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한국을 중국 입장에서는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은 뒤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아낌없이 챙기는 모습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하루 쉬고 오늘 또 6박 7일에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떠났습니다. 성과도 없이 너무 지나치게 해외 순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하고 있으며 해외 순방 예산으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2배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회 평균 사용 예산도 문재인 대통령 때 15억 원을 사용한 데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1회당 25억 원씩 사용하여 그 당시 대비 10억 원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비까지 끌어서 펑펑 쓰는 해외 순방 후에는 외교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기자회견도 없으니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충재 주필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패싱당한 윤석열 외교의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끝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지 못한 채 19일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시 주석의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중국 측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여전히 냉각 상태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돌아선 가운데 한미일 밀착 일변도의 윤석열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에이펙 순방의 핵심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 무역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다소 경직됐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외교 라인에서는 일찌감치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성사에 공을 들였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 출국 전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6년 만에 방미한 시 주석 일정이 바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용시간은 제한돼 있고 중국은 우선 미국과의 회담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 뒤 어떤 나라와 얼마나 컴팩트하게 회담을 나누고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 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물론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멕시코, 페루, 피지, 브루나이 정상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른다 하더라도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 대신 에이펙 행사 전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악수하고 담소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수분간 통역을 끼고 이뤄진 대화에서 두 정상은 서로 에이펙 회의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는 덕담을 한마디씩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중 간 현안인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경제협력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정상회담 이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첫 대면 역시 상견례 성격이 강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중 관계가 한미일 밀착 속에서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도 어렵게 됐습니다. 공고한 한미일 결속을 자산으로 한중 관계까지 개선하려던 윤 대통령의 전략이 무의로 돌아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중 회담 불발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이 예민한 이슈에 얽혀있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한미일의 공동행보에 균열을 내려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변에는 지난 4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발언의 여파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외교가에선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가 안정화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의 외교관과는 더 협소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대중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결속 강화에 올인했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형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11월 20일자 사설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불발된 에이펙 회의, 대중국 외교 재점검 계기 삼아야. 막판까지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으나 실패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외교 전략에서 후순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신냉전 분위기를 낮추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데 지금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11월 20일자 사설입니다. 끝내 불발된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중국이 에이펙 기간에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역내 주요 국가 중 한국만 쏙 빼놓은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하며 삼국 정상회의 물꼬를 튼 뒤 시주석 방한과 양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했던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1월 20일자 사설입니다. 불발된 한국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양국 대화 채널 점검 계기 삼아야. 정부가 막판까지 공을 들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 불발 요인을 재점검하고 외교의 공간은 물론 다양한 민간 외교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요 3개 언론사에 관련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